36년 전 한국의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심지어 존재조차 모른 채 미국으로 각각 입양되었습니다. 2,500마일 떨어진 두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이들. 한 통의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99.9% 일치. 36년 만에 DNA 검사로 쌍둥이 언니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쌍둥이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6년 만에 서로를 찾은 쌍둥이 자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부 1985년 겨울 서울. 1985년 12월의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을지로의 한 산부인과 병원 20살 미혼모 정미선은 진통 끝에 쌍둥이 딸을 낳았다. 첫째는 2.3kg, 둘째는 2.1kg 작지만 건강한 아이들이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들이에요. 간호사의 축하 인사에 미선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이 아닌 절망의 눈물이었다. 미선은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남자는 내 아이가 맞아? 혼자 알아서 해라며 연락을 끊었다. 보수적인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었다. 학교를 휴학하고 홀로 출산을 준비했다. 쌍둥이라니. 미선은 작은 아기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킬 수 없어서.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이 벽이었다. 하물며 쌍둥이라니.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입양을 보내기로. 2부 다른 하늘 아래. 생후 6개월 쌍둥이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언니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김민희 영어명 에밀리가 되었고 동생은 플로리다 올랜도의 이미진 영어명 말리 되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자랐다. 입양 기록에는 각각 한국에서 온 여아라고만 적혀 있었을 뿐 쌍둥이라는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에밀리의 산 로스앤젤레스. 에밀리는 백인 부모 존슨 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랐다. 아버지는 회계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에밀리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았다. 부모님은 숨기지 않고 넌 특별하게 우리에게 온 선물이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늘 뭔가 비어있는 느낌을 받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과 닮은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상상했다. 엄마, 한국에 내 진짜 엄마가 있을까요? 12살 때 에밀리가 물었다. 양어머니 세로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그래, 있을 거야. 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분이지. 하지만 엄마도 내 진짜 엄마야. 피는 나누지 못했지만 우린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니까. 에밀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입양아로 자란 경험이 심리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졸업 후에는 입양 아동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도왔다. 30이 되던 해 에밀리는 한국인 2세 마이컬과 결혼했다. 그리고 2년 후 딸 릴리를 낳았다. 이 아이를 보니까 더 궁금해져요. 저의 생물학적 뿌리가. 이 아이가 누구를 닮은 건지. 에밀리는 남편에게 말했다. 말리의 산 올랜도. 한편 말리는 플로리다에서 히스패닉계 부모 라드리게즈 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랐다. 아버지는 건설업자,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집안에는 늘 음악과 웃음이 가득했다. 말리도 어린 시절부터 입양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에밀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고등학교 때는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한인 교회에 나가며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다. 난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못해. 미국인인데 아시아인 얼굴이야. 난 누구지? 말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양부모의 사랑과 지지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갔다. 넌 말리야.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어머니의 말이 힘이 되었다. 말리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디즈니월드에서 이벤트 기획자로 일했다. 28배 대학 동창인 제임즈와 결혼했고 2018년에 아들 이선을 낳았다. 이선이 태어난 후 말리도 에밀리처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다.
이 아이의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나와 닮은 사람들이 한국 어딘가에 있을까? 3부 운명의 DNA 검사. 2020년 크리스마스 말리의 남편 제임즈는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DNA 조상 찾기 키트였다. 여보, 이걸로 당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한국의 어느 지역 출신인지 혹시 친척이 있는지. 말리는 감동했다. 침 샘플을 채취해 보냈고 몇 주 후 결과를 기다렸다. 2021년 1월 결과가 나왔다. 100% 한국인 지역. 그리고 말리의 눈이 커졌다. DNA 친척 매칭 에밀리 잔선, 관계 추정 일란성 쌍둥이 또는 직계 가족. 손이 떨렸다. 쌍둥이? 나한테 쌍둥이가 있다고? 말리는 즉시 DNA 사이트의 메시지 기능으로 에밀리에게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 라드리게즈입니다. DNA 검사 결과 당신과 제가 일란성 쌍둥이로 나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1985년 12월에 태어나셨나요? 저도 그때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말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스팸일까? 착오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했다. 이게 진짜라고.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다. 말리,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에밀리예요. 1985년 12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LA로 입양됐어요. 평생 제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전화 통화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첫 영상 통화를 했다. 화면에 상대방의 얼굴이 나타난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코, 입, 심지어 머리를 쓸어 넘기는 습관까지 똑같았다. 오마이 가드.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6년. 36년을 당신을 몰랐어요. 말리도 울먹였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놀라운 공통점들이 쏟아졌다. 둘 다 커피를 싫어하고 차를 좋아한다. 둘 다 왼손잡이다. 둘 다 같은 브랜드의 안경을 쓴다. 둘 다 심리학과 아동 복지에 관심이 많다. 둘 다 피아노를 배웠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둘 다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이게 유전인가요? 아니면 운명인가요? 에밀리가 놀라며 물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우린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사부 생일날의 재회. 두 사람은 생일인 12월 17일에 처음 만나기로 했다. 36년 만의 재회 장소는 뉴욕 타임스퀘어. 중간 지점이었다. 2021년 12월 17일 두 자매는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뉴욕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친 순간 말리는 멈춰섰다. 50m 떨어진 곳에서 에밀리도 멈춰섰다. 두 사람은 동시에 걷기 시작했다. 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결국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를 껴안았다. 언니예요. 말리가 흐느꼈다.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 어딘가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동생. 내 동생. 에밀리도 울었다. 36년간 느껴온 그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자신의 반쪽이 어딘가에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두 자매의 딸과 아들도 서로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엄마가 둘이야? 말리의 아들 이선이 물었다. 아니야, 엄마의 쌍둥이 언니야. 내 이모야.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생일 파티를 했다. 36년 만에 함께하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두 자매는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에밀리가 말했다. 절대로. 평생 함께할 거예요. 말리가 대답했다. 오부 뿌리를 찾아서. 재회 후 두 자매는 친생 부모를 찾기로 결심했다.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입양기관에 연락했지만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1985년 당시의 서류들은 화재로 많이 소실되었고 생모의 정보는 정씨, 20살, 미혼모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의 입양인 찾기 단체와 협력하고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소셜미디어에 스토리를 공유했다. 2022년 봄 기적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다. 정미선 58세. 제가
당신들의 엄마인 것 같아요. 미선은 36년간 딸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매년 12월 17일이면 딸들을 떠올리며 울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딸들을 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연히 뉴스에서 쌍둥이 자매의 재회 소식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했다. 날짜, 병원, 체중 모든 것이 일치했다. DNA 검사 결과 정미선은 두 자매의 친생모가 맞았다. 2022년 6월 에밀리와 말리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미선을 만났다. 백발이 섞인 작은 체구의 여성. 딸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에밀리와 말리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껴안았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주려고 힘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잘 컸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미선은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울었다. 너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에필로그 완성된 이야기. 2023년 크리스마스 세 가족이 함께 모였다. 에밀리와 마이컬 가족, 말리와 제임즈 가족,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할머니 정미선.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배웠다. 미선은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해했다. 에밀리와 말리는 이제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2500마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다. 1년에 두세 번씩 만나고 아이들도 사촌으로 친하게 지낸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 사진을 보고 있었다. 36년. 참 긴 시간이었죠? 말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났잖아. 늦었지만 이제 평생 함께할 수 있잖아. 에밀리가 웃으며 답했다. 언니, 전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그리던 게 바로 언니의 얼굴이었다는 걸. 나도 그래. 평생 누군가를 찾는 기분이었어. 그게 너였어, 말리.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36년간 떨어져 있었어도 두 사람을 이어준 건 DNA만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 운명적인 연결, 그리고 사랑이었다. 우리 이야기 책으로 쓰면 어때? 에밀리가 제안했다. 좋아요. 제목은 당신이 내가 그리던 얼굴이었어요로 하죠. 완벽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36년 전 그들이 태어난 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과 똑같은 심장 박동을 가진 사람, 같은 DNA를 나눈 사람, 운명적으로 연결된 반쪽이 있다는 것. 에밀리와 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생일 축하해, 언니. 생일 축하해, 동생. 36년 만에 함께 맞는 생일.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완성되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거리보다 강하다. 36년 2500마일 두 개의 대륙. 그 무엇도 운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에필로그. 에밀리와 말리 36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운명은 결국 이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랑은 거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에밀리나 말리의 입장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친생 부모를 찾으려는 이들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셔야 새로운 감동 스토리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